산하선생 유업이명은 아래와 같다. 시남부 유곡현의 명곡은 즉 문안공 국헌 이선생이 탄강하신 곳이다. 선생은 고려 충혈왕 1275에서 1308년, 충선왕 1309에서 1313년, 충숙왕 1314에서 1330년 3조에 벼슬하여 사원부집의 진영관대제학 동지밀직사 민부전서 홍문관사를 지냈고 그 사이에 영남과 관동 두 곳에 알렴사가 되었다. 충숙왕 후원 4년 정사 1317년에 원나라에 사신을 가니 원나라 임금이 특예로서 대접하면서 살고 있는 마을을 그리라고 명령하고는 그 그림을 보고 명찰을 지어 주었는데 이로써 마을 이름으로 하였다. 그 당시 상주, 중국 고을 이름 숙사에서 두견새 소리를 듣고 느낀 바로 시를 지었는데 그 시는 역관에 까물거리는 등불을 돋으니 중국에 사신 온 심정이 중보다 더 막네. 창밖 두견새 소리 밤새도록 들리는데 산꽃 몇째 층에서 울고 있는고 이 시를 들은 화인들이 찬사하기를 산하의 시구는 양에 하늘과 땅과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이름이 천하에 드날려 산하선생이라고 불리워졌다. 선생이 세상을 마치신 뒤 24년 맷집의 뜻밖의 재난을 당하여 불행히 유서를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여지승남과 문헌록과 명신록 등의 선생의 덕행과 문장이 칭송되어 있으나 그 문사에 대개 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오직 기하 책명에 실려있는 시 3편뿐이다. 이 때문에 선생이 벼슬한 내력과 강도한 본말을 연구할 수 없으므로 논설을 하는 자들이 한스러워하더니 요즘 직제학 정원 이설이 지은 서정록 후서를 살펴보니 대략 이르기를 선생은 덕행이 높았고 학문이 넓었으므로 당시의 진나라의 예학에 앞서고 당나라보다 성한 문장이라고 말하였다. 20년 동안이나 사명을 맡은 벼슬을 하였음에도 중국의 사대부들도 역시 그 풍채를 상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원나라에 사신 갔을 때의 원나라 태학사 주방이 선생과 함께 춘추의 대위를 강하다가 주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절을 하면서 선생은 천하의 선비입니다. 사만 즉 마한, 진한, 변한의 문화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을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옛적에 내가 운곡 원씨에게 들으니 고려에 중엽의 선비가 많았다고 하지만 진실로 유자 공자의 도를 올바로 따른 사람은 즉 제주 우탁과 이문한 경간과 이문충 재현 등 몇 사람뿐이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제주의 주역과 문안의 춘추는 비록 옛 한나라 진나라의 전문가도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문안과 문충의 인품이 심히 고상하여 나라의 몸을 바치는 충과 경영하는 목에는 가히 육성공으로 더불어 류가된다. 라고 하였다. 또 록중에 기록된 기행시 23편과 파정동행성의 하나와 원나라 재상 백안에게 준 서승 건탑 상민을 논한 글 둘이 있었으니 이것으로서 가히 군자가 있는 곳에는 그 마음을 다하여 은혜가 나라 전체에 골고루 퍼진다고 할 수 있다. 선생은 불교를 숭상하던 고려시대를 당하여 독실하게 유자의 도를 지켰으며 호언절명 오랑캐였던 원나라 중국을 침범하여 제위를 찬탈하였음의 시대를 만나 춘추의 학을 강하였으니 이것은 형야한 세상이 능히 난하게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이것이 천하의 선비가 되는 것이며 주학사방 이 선생을 깊이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라를 경영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공 같은 데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큰 뿌리 가운데 한 가지 일이다. 채가 바르면 용이 맞게 되는 것이니 믿지 아니하겠나. 지금까지 세상이 오래됨에 적서책에 실려있는 것이 비록 완전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그 큰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그 적은 것들은 묘온갖 것. 견주다를 미루어 알 수 있을지니 어찌 슬프게 생각하겠나.
이리하여 후손이 서로 함께 모의하기를 선조위 묘소가 이미 이뤄 전하지 못하고 또 문곡서원과 용안서원이 모두 회철되었으니 다만 그 남은 터에다 표갈을 세워 우모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태의를 보내어 나에게 명시를 부탁하니 내가 끝내 사양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삼가히 살펴보니 선생의 휘는 경간이요 자는 직경이고 후는 국헌인데 벽진장군 총원의 후손이다. 증조의 휘는 은인이 은천광록대부이며 조의 휘는 당균이 태자첨사이었고 고의 휘는 옹인이 예빈시동정으로서 은천광록대부로 진봉되었다. 휘는 진주강씨인데 검교군기감 향의 여이다. 사남을 낳았는데 선생이 장자이었고 배위는 수원공씨 상우군 유전 위녀이다. 그 아들 대는 대제학이며 손군상은 사제부령이며 증손은 장희길, 차희경, 계희조이다. 희길 중조, 중국에 들어가서 운남자사를 지냈다. 자사의 손 지영은 학사로서 태종 때의 이름이 났다. 희경은 병마도 원수를 지냈으며 아들 5을 낳았는데 건지는 리조 판서를 하였으며 황조, 중국에서 정원 이란시오를 내렸다. 심지는 병조 판서이고 수지는 운봉간무를 하였으며 신지는 이조 참판으로서 리조 판서로 증직되었다. 사지는 중랑장을 하였다. 선생위 후손들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나누어 살고 있는데 큰 벼슬과 큰 선비와 절사들이 많으므로 다 기록하지 못하니 이것은 대대로 경사를 이어 받음이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명 우리 도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기자교가 처음이라 신라로부터 고려까지 무릇 군자가 몇이나 되었나 거룩하다. 선생은 하늘에서 빼어난 인호인의 재주가 온전하고 덕이 갖추었으며 학문이 넓고 행실이 높았다. 왕도를 존중하고 이단을 물리쳤네. 나라를 경영하고 국가를 호위함에 불리한 것이 없었네. 아, 슬프다. 세월이 오래되어 유적이 없어졌네. 서원 이회철되고 묘는 난리를 지나 잃었네. 우모할 곳이 없어 후인 이 슬퍼하다. 하늘이 의무하여 신필이 나타났다. 밝고 밝은 것은 천리이니 어찌 어렵게 힐난하겠나. 오로지 이 명곡은 당일 애터를 닦았네. 물이 차마 더럽지 못하고 땅이 차마 황폐하지 못하네. 아름다운 유적을 크게 써서 무궁토록 후인에게 보이리라. 1916년 10월 1일 진성 이만규는 삼가 지음. 다음은 산하선생동구요 비명이다. 산하공원 내 자연석 비석 후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선생의 휘는 경간이요 벽진인이며 고려의 벼슬 하였는데 송나라의 공제 때이고 벼슬은 대제학에 이르렀다. 일찍이 원나라 사신의 명을 받들 때 지은 두견시가 있었는데 중화 사람들이 공을 사모하여 산하의 시구는 양이와 더불어 함께 할 것이라고 하며 이 시구를 강남의 곳곳 마루에 써 붙였고 명곡의 동명도 또한 중화가 총애하여 하사하였다. 묘소와 유고는 세대가 오래되어 전하지 않으니 이것을 슬프게 여겨서 후손들이 사는 이 독리 요어지에 비석을 세워 선생의 시 3편을 수습하였으니 바로 사가 서거정 선생이 편찬한 바 있는 동시선에 들어있는 것이며 존숭하여 좌에 새겨서 오래도록 전하고자 합니다. 숭정후 5째 기묘 1879년 8월 상한의 후손 만수는 삼가 기록하고 원하가 세움. 야성우인 송인호는 글을 썼다. 다음은 홈실, 일명, 명곡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내용이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속칭 홈실마을. 이곳은 팔작지붕의 골기와 집이 처마를 맞대고 5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고풍스러운 마을이다. 이들 중 몇 가구를 제외하곤 모두 벽진이시들이다. 850여 년 전인 고려 인종 때 벽진장군 이총원의 7세손인 이방화광록대부 상우군이 당풍의 명당을 찾아 이곳 곡성산 아래 터를 잡았다. 당풍이
이 마을에는 대대로 경상이 나고 장래에는 오형제의 고관이 태어날 곳이라고 하면서 만약 중세의 운이 쇠약하면 천지 북쪽에 있는 달마산록에 큰 비가 내려 천지가 붕괴 매몰되고 마을에 닭과게 다음에는 소와 말이 죽고 이어 그 화가 장차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타 지역으로 이거하지 않으면 그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 예언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리고 홍실의 오봉산어리에는 통경대로가 있었는데 지금도 바위 몇 곳에 수령이 쓴 글씨 등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방화가 홍실로 이거한 후 그 아들 은이 은천광록대부 상옥은 손 당규는 태자담사, 증손 웅은 은천광록대부, 고손 경가는 진영관대제학 등 대대로 현달했다. 특히 이경가는 호가 국헌 또는 산화이고 시호는 문안, 문장과 덕행으로 세상의 산화이 선생으로 널리 알려졌다. 1317년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원순제가 선생의 문장과 풍채에 탐복하여 살고 있는 곳을 물었는데 그때 호음곡이라 하여 고향을 그림으로 그려 보이니 원순제가 이를 보고 이 마을에는 산이 많고 물이 적어 걸수산에 물을 당겨와야 하므로 명찰을 지어서 마을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며 이때부터 명곡으로 불리워졌다. 산화 이 선생의 자손들도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였는데 선생의 아들 대는 호가 묵제 수문관 대제학 1343년 4월 27일 임술년 별세함, 손 군상은 증형조 참판 1353년 3월 갑술 1회 조일신난 때 피화로 별세함, 증손 희경 1343년 1377년은 경상도 병마도 원수로 외구 아기 발도를 격퇴하여 증병조판서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 오형 제가 모두 고관대작이 되어 오지다, 오지, 가득 차다란 말이 생겼다고도 한다. 즉 도원수공의 일남 건지는 조선조의 이조판서, 시호는 정언이다. 이남 심지는 증병조판서, 삼남 수지는 은운봉감무, 사남 신지는 조판서, 오남 사지는 중랑장으로 이들 오형제 모두가 문중을 빛나게 하고 나라의 갑족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말년에 과연 당풍이 말한 바와 같이 천지가 매몰되고 명곡의 닭, 개, 소와 말이 죽고 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마을은 폐허가 되고 자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즉 희경의 일남 건지와 삼남 수지는 칠곡으로, 이남 심지는 선산으로, 사남 신지는 창녕으로, 오남 사지는 밀양으로 그 일가를 데리고 흩어져 지금 영남의 여러 군으로 이거하게 되었으니 이들 오형제의 후손들은 명곡이 실질적으로 제2발원지라 할 수 있다. 이때가 1450년 1500년 사이로 추정된다. 현재 그 후손들의 숫자는 정원공파 7413명, 판서공파 12836명, 간무공파 4989명, 참판공파 8156명, 여운공파 9092명 등 42,486명이나 되는데 영남, 충청, 서울, 경기 등 전국에 걸쳐 살고 있다. 병리가 명곡을 떠난 후에는 문화유씨가 입거해서 육형제가 모두 수만석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다. 유씨 이후에는 야성송씨가 살았다. 임술년 1622, 광해 14년 정월의 완정이 연영, 모함 이충민 양공이 술사 두사충을 대동하고 산화선생 고기인 명곡을 방문했는데 부씨가 동네 입구에서 재배를 하면서 이곳은 횡기가 앞에 펄럭이고 있는 장군패 거명으로 실로 희귀한 명당이다 하면서 성주의 5명 기중 마땅히 제1이라 했다. 병리가 명곡을 떠난 지 약 200여 년이 훨씬 지나 칠곡에 거주하고 있던 위 양공의 후손들이 폐허가 된 명곡 마을에 다시 터를 닦고 가문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요약하면 고려 충수광 때 호음곡이라 했다가 1317년 경부터 명곡이라 계칭되었다.
근세에 와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월곡동으로, 1952년 행정동이 월곡 1, 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8 동일 2로 개칭되었다. 월곡이란 마을 명칭은 마을을 둘러싼 달마산 계곡에서 산 봉우리의 달이 떠오르는 광경을 상징하여 붙인 것이라 하기도 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월곡동이 되었을 때는 명곡과 월전의 이름을 따서 월곡이라 명명하였다 한다. 명곡에는 5개의 자연부락으로 약 6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제남, 담뒤, 마을의 중앙으로 흐르는 제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남이라 한다. 곡성산 밑에 있는 이 마을에는 완정 이원영 선생 종택과 사당이 있고 그 옆에는 제강서당이 있다. 내곡 안골, 이 마을의 안에 위치하고 있어 내곡이라 했다. 제천 북쪽에 있는 안, 골 중앙에 경원당이 있다. 도산, 뒷매, 동네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뒷산의 이름을 따서 도산이라 칭했다고 하며, 이곳에 산화 이경간 선생의 문곡서원이 있다. 신계새뜸, 새로 잡은 터라 하여 신계라 하고 홈실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동 배나무골 마을 뒤에 배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배나무골이라 하였으며 창녕성시 종당인 창성당이 있다. 그리고 이 마을 병리는 청렴과 결백이 온 가문에 전해지고 충직과 삼가하는 마음을 대대로 지켜라 즉 가전청백 세수충근 는 종운을 생활지표로 삼고 있는 예절바른 집성촌이다. 또한 외정 및 6.25 사변 때 많은 주민들이 징용 징병에 갔다 왔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향하였으며 오봉산과 제천에 있는 큰 바위들이 마을을 향해 읍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모두가 어렵고 갓난한 시절에도 동네를 찾아온 거린에게 밥을 소반에 받혀주는 등 넉넉한 인심을 가진 마을로도 유명하다. 홈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예로부터 학자, 애국지사, 교수, 총장, 박사, 법조인, 국회의원 장관을 포함한 고급 관료와 의사, 사업가, 금융인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최근에는 수륜에서 농소 간 지방도로가 동네를 관통하고 깨끗하게 포장되어 김천, 대구 등지로의 교통이 아주 편리해졌다. 다음은 명곡의 문화유적 유물이다. 문곡서원 홈실 도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조 영조 26년 1750년 경호에 세워진 건물로서 문항공 산화 이선생을 향사하여 오다가 1871년 고종 8년 신미에 회철되어 문곡서당으로 보존하여 오던 중에 1989년 을사에 복원하였으며 1996년 봄에 유림의 정론으로 고려 충해왕 때 수문전대제학을 지낸 묵제공과 형조 참판을 지낸 군상공을 배양하고 있으며 유림에서 매년 춘추에 향사하고 있다. 이 서원에는 묘우인 현덕사와 경제문 즉 산문 그리고 강해당, 동제인 근독제, 서제인 존성제와 신도비 외산문이 있다. 산화이 선생 유어비와 신도비는 1884년 고종 갑신의 동구에 입석하여 유어를 표하고 비명은 진성인 이만규가 옮기는 후손 만수가 지었다. 신도비는 문곡 서원 남쪽 도산북록에 있으며 비명은 광주인 이채진이 산하였다. 정원봉이 선생의 신도비는 홈실 도산 동록에 있으며 비명은 한산인 이설이 찬하였다. 완정고택은 경북문화재자료 제163호 성주 초전 월곡 809번지에 있고 이 건물은 성주군 초전면 홈실의 제남 담뒤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석정 이원영 선생의 부조대묘를 모시고 있다. 선생은 조선조 선조 31년 1603년 가을에 실시된 계묘 식년문과의 갑과 제1로 장원 급제하신 후 내직으로는 승지를 비롯하여 형조, 병조, 공조, 호조, 예조, 좌랑, 성균관전적,
중국사 신접반사, 사복시첨정, 사간원정원, 용양의부 사과, 성균관직강, 사예, 내담사정 겸 사원부장령, 섬지중 추부사, 승정원좌부 승지겸 경연 참창관 춘추관 수창관 기죽관, 우부승지,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시고 외직으로는 경상 및 강원도사, 대구부사, 청주 선산 및 밀양의 도호부사를 역임하면서 학문진작, 민심 안정 등 선정을 베풀고 퇴임 시에는 오직 책 몇 권과 옷 몇 벌만 가지고 귀양하니 그 청렴을 모두 칭찬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학봉 김성일, 망우당 곽재우와 더불어 창의에 앞장섰으며 정유재란 때는 이원익과 같이 창녕 화왕산성 방어에 진력하여 많은 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진주대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광해군의 폭정과 불의에 대하여 일신을 돌보지 않고 항해직언하다가 삭탈관직과 반귀전사를 당하는 등 효령, 청백과 절위로 칭송되는 영남 팔학사의 한 분이 되었다. 완정희 선생의 부조대묘를 모신 종택으로서 이 건물은 선생 7세, 손으로 효, 학행이 뛰어난 요산 이준영이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이 집은 안채, 사랑채, 대문단채, 사당, 내산문, 외산문 등 6동이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채는 정면 5간 양측면 5간 반위 디귿 자형 박공 기와지봉으로 중앙 정면 3간 측면 2간 등 6간이 대청이고 좌우에는 마주보는 익사가 한 단 낮게 전으로 돌출하여 위에서 보면 H 자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정면 대청에는 둥근 기둥을 세운 점이 특징이다. 사랑채 4간 대문채 3간은 1차로 연이어 있고 사당 내산문 외산문은 각각 3간으로 되어 있다. 사랑채 및 대문채는 건립 당시 초가 6간이었으나 노유 붕괴되어 현재의 건물은 1949년경 개축되었다. 이 집 뒤편에 있는 곡성산주봉을 위지하고 정방형에 가까운 토담 속의 동향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안채 사랑채 및 사당은 토담으로 분리되어 별도 공간으로 되어 있고 외삼, 문에서 사랑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현문을 통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사당과 안채 사이 토담에도 하나의 현문이 있다. 완정고택의 현판은 성산인 극암 이기윤의 글씨이다. 이 집은 1985년 12월 30일 경북문화재자료 제163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1992년, 1996년까지 4회에 걸쳐서도 군비, 자부담 등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안채의 기담 보수, 석갈의 전면교체, 하수도 신설, 담당 설치, 사단계 보축 및 외산문 신축 등 공사를 완료하여 원형 보존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 경원당은 옛날에 서당인데 병리 정원공 이건지 선생 후손들의 종당이다. 제강서당은 제남마을에 있으며 한학자체에서 이정기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서당이다. 애국지사 배가 이정기 선생 추모 비는 명곡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창숙 이덕후 성배식 제공과 더불어 파리장서의 최연소 서명자로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사건 등 조국 광복 운동의 일생을 바친 배가 이정기 선생의 추모비로 1995년 8월 향리 유림에서 건립하였다. 정부에서 1995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비문은 이윤기 박사가 찬하였다. 창성당은 배나무골에 위치하고 있는 창녕성시 집성촌의 종당이다. 절골은 약 400년 전 이곳에 암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빈대가 많아서 폐사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당시 사용하던 기왓장, 그릇 조각, 맷돌바닥 등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이 동영상은 산화공께서 별세한 지 8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동안 후손들이 산화공 관련 내용을 글로서 남겨 읽혀지고 있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그동안 가문으로 전해오는 가승자료와 수집한 글과 사진을 모아 편집해서 귀로 듣고 사진으로 이해하는 시청각 동영상을 만들었으며 동영상 편집에 지도 편달을 해주신 전부 삼북부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하신 형님 송월 이선숙님에게 감사드립니다. 34 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10월 14일